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저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월간 에듀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방학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신나는 방학 선생님 아이디부터 좋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방학이 저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이번 주에 터치교사단 연수 아시나요? 터치교사단 연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또 그 연수는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아, 빨리 그냥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편하게 좀 연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월간 에듀테크는 처음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아니요. 노트북 LM은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들에게 이 월간 에듀테크의 취지를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노트북 LM을 막 깊게 들어가서 배우는 그런 걸 원하셨다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일단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네. 다 아는 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다 아시나요?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거의 제 블로그나 단톡방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친근감을 드러냈는데, 저는 송정초등학교 교사 안익재라고 하고요. 꿈꾸는 안쌤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간 안쌤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월간 에듀테크를 기획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30분 안에 최신 에듀테크들의 동향을 파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요즘 에듀테크의 발전이 너무 빠르고 수업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꼭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그 이슈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연수를 들어보면 꼭 느끼는 게 어떤 기능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배우려면 우리가 두세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그렇게 주어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2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께 그런 소스만 좀 던져준다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능들이나 이슈들을 던져주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30분 안에 이슈를 따라올 수 있는 월간 에듀테크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1회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회가 별로 인기가 없으면 안 알렸어요. 호기롭게 무료 연수를 했는데 절대 유료로 전환될 일은 없고요. 매월 할 예정입니다. 왜 이걸 하냐면 선생님들에게 뭐 나눈다, 뭐 좋은 취지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곳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들은 기능적인 연수를 많이 해요. 이제 실제 우리가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본 분 계시나요? 오프라인에 가면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 생각들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선생님도 그 30분 동안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쌓여가면서 내적 친밀감도 생기고 그냥 들어놓으면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할 수 있잖아요.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강록 이번에 보셨죠? 척하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번 1회에서 끝내지 마시고 12월까지 쭉 가시면 그래도 어디 가서
알아놓을 수 있다. 그리고 최신 에듀테크를 공부해볼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무지의 무지가 아니라 알므로써 공부해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취지입니다. 그래도 200명 들어와 있는 쓴 거 보면은 성공인 것 같네요. 2회를 개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명 들어오면 어떡하지? 속으로. 10명 들어오면 내 노력 대비 좀 별론가? 10명이어도 해야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200명이 들어왔고 다행히 300명이 다 찼습니다. 300명이 다 차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반응을 잘 해주시니까 또 영광스럽습니다. 이 연수는 제 지금까지 들었던 연수랑은 다르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빠르게 풀 거예요. 저도 시간이 없고 선생님도 시간이 없고 소중한 금요일이잖아요. 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노트북 LM이에요. 왜 노트북 LM으로 잡았었냐면 제가 최근에 이 책이 나오면서 홍보 강의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 5대장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다 노트북 LM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잡아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9시 4분이니까 34분까지 마무리하는 게 제 목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기사 보셨죠? 애플이 드디어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신 기사인데 애플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에 이제 제미나이 AI를 넣겠다고 합니다. 이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차세대 생성형 AI인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애플 독자적인 AI를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예요. 구글 주주들에겐 대박이죠. 구글 주주들에게는 애플이 무너질 만큼 AI 개발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잠깐 AI 파트너로 제미나이를 선택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제미나이에게 덤빌 수는 없습니다. 생성형 AI 두 가지 이 대장이 있죠. 챗GPT랑 제미나이. 이 두 개의 대장을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플도 꺾었다. 사실은 2023년에는 애플도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실패죠. 실패. 못 이겨요. 근데 이 제미나이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구글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로부터 GPT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미나이의 첫 번째 모델이 바드였어요. 챗 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세상에 나온 이후에 이 바드가 이제 구글 쪽에서 우리도 내야겠다. 급하게 낸 게 이 바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바드가 망했습니다. 바드가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뒤로 사라졌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나온 게 바로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제미나이. 근데 이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챗GPT한테 아직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챗GPT한테 대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냐? 이거 자체로는 그닥이었는데, 그 제미나이의 기술을 활용한 구글 독자적인 생태계를 넣어버리는 거죠. 잠시만요, 선생님. 하나만 보내고 하겠습니다. 그 구글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노바나나, 구글 AI 스튜디오, 노트북 LM. 이 거대한 구글 조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챗 GPT보다 요즘은 더 잘 나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미나이, 구글 생태계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주식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구글은 지금이 저점이다. 근데 이게 써보면요, 구글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특히 이미지 생성 부분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챗 GPT가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냐면 바로 얘 때문입니다. 써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게 뭐냐 싶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이 노트북 LM, 이 작년 2024년 재작년이지만 이때까지는 별로 히트를 못 쳤어요. 이 기능이 아직까지 히트를 치지 못했는데 작년 중반이죠. 작년 중반에 오디오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고 2025년 그 하반기에 슬라이드 생성 기능이 들어오면서 대박을 칩니다. 노트북 LM이 이제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제미나이가 떠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이제 새 학기가 되시면 제미나이 연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노바나나. 챗 GPT는 이제 조금 한물에 갔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트북 LM까지. 이 세 개의 연수가 굉장히 많을 거고, 나노 바나나가 뭐냐 싶으면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기술이에요. 구글의 이미지 생성 기술인데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연구하는 실험실이 구글 AI 스튜디오입니다. 이걸로 막 코딩도 하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놓으시면 새 학기에 조금 더 선생님들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트북 LM이 뭐냐? 선생님들 이게 노트북 LM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노트북 LM으로 만든 건데 조금 비교해 드리자면 생성형 AI에 좀 문제점이 많았죠. 챗 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는 바로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거짓 정보를 만들어낸다. 에듀테크, 이제 월간 에듀테크에 오시는 선생님들이라면 할루시네이션이란 말을 이제 무조건 아셔야 돼요. 환각 현상.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걸 개발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넣은 그 소스에 기반해서 거짓 없는 정보만 추출하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게 노트북 LM이 대박을 친 거죠. 좀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더 보자면 이 생성형 AI는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겠죠. 근데 이 노트북 LM은 소스 기반입니다. 내가 넣은 PDF, PPT 자료, 뭐 한글 자료, 뭐 이런 것들로 유튜브 링크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를 말하지 않아요. 그게 RAG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이 RAG 기술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내가 넣어놓은 그 지식 창고에서 자료를 꺼내서 답변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GPT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 노트북 AI LM을 대변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처는 불분명. 근데 이건 좀 잘못된 말이에요. 요즘은 출처도 다 나옵니다. 이것도 좀 잘못된 말인데 출처가 나오는 GPT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노트북 LM은 출처가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하고요. 그리고 정보의 최신성도 내가 넣은 자료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도 주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 환각, 할루시네이션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에다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노트북 LM 사이트거든요. 이게 노트북 LM이라는 사이트인데 한번 들어오셔도 되는데 오늘은 실습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거 보고 시간 되시면 실습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노트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노트북에 넣을 PDF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자료를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얘랑 내가 가지고 있는 답변을 가지고 노는 거죠. 자, 보시면 좀 더 볼게요. 다양한 소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PDF, 그리고 뭐 슬라이드, 웹, 유튜브 링크도 올라가는 것이 선생님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제일 강력하게 생각하는 게 소스 기반인데 요즘은 이 소스를 넣을 수 없는 에듀테크는 좀 뒤처지고 있어요. 소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캔바에도 PDF나 PPT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검색이 되고 만들어져야 좀 친다. 좀 좋은 에듀테크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 LM이 다양한 것들을 해줘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고 있는 이 슬라이드도 되게 잘 꾸며졌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노트북 LM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노트북 LM은 무료랑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유료 버전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실 수 있는데 노트북 수.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는 건 이런 걸 노트북이라 합니다. 이 하나에 내가 만든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1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100개 이상 쓸 일이 없거든요. 무료 충분하시고요. 이 노트북 안에 최대 소스가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다가 얼만큼 학습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 논문을 뭐 준비하고 있다. 50개짜리 PPT를 넣을 수 있는 거죠. PDF 이런 것들을. 근데 50개 넣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교수가 아닌 이상. 뭐 이런 것들 당연하고요. 하루에 동영상도 생성해줘요. 오디오도 생성해주는데 3개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무료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히트 쳤냐면 이런 좋은 기능들이 다 무료인 거예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좀 고급 기능들을 쓰려면 당연히 과금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이치였는데 제미나이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구글은. 제미나이 다 무료, 나노바나나 무료, 노트북 LM 무료.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시장 사람들의 우리 고객으로 만들겠다. 약간 이 취지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 제미나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광주교육청은 이미 제미나이가 무료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교육청에서 무료이신 분 계신가요? 광주는 무료로 풀렸어요. 이제 아마 제미나이가 모든 교육청에도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게 또 강력한 게 구글의 생태계랑 연결되어서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실습은 없습니다. 네.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들인데, 좀 다르죠? 네. 일단은요, 선생님들이 이 노트북에 들어오면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노트북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눌러보면 소스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PPT나 PDF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난 맨땅에 헤딩이다 하면 검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번 해보죠. 2032 대입 개편안. 이거에 대한 제가 발표를 맡았어요. 예전에 한번. 근데 전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럼 요즘은 구글링을 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LM에다가 검색을 시킵니다. 구글링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막 뺑글뺑글 돌아가죠? 자, 그럼 얘가 소스를 찾아주죠. 지가 알아서 구글링을 해서 이 대입 개편안에 대한 뭐 유튜브도 찾아주고요. 기사문을 찾아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 달 전만 해도 PDF도 막 찾아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PDF를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저작권 때문에 막혔는지 안 찾아줘요, 잘. 네. 예전에 막 PDF 막 떴었는데 그럼 이 소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지금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 안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지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자료를 쓰고 싶다. 이 자료. 내가 어, 교육부에서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이게 궁금한데 이게 페이지가 막 20페이지 이상이잖아요. 다 읽어보기 힘들 때 그냥 여기다 넣는 겁니다.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네. 그러면 소스가 분석이 되거든요. 다 됐어요. 응. 그럼 얘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AI를 항상 쓰기 전에 환각 현상 없이 우리가 그 PDF만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정보만 가지고 대화하면 좀 효과적이겠다 하는 주제들이 뭐가 있죠? 막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먼저 쓰기 전에 어떤 PPT나 PDF를 넣으면 좋을까요? PPT는 안 들어가지만. 저는 그냥 일단 뭐 생각나는 걸 던지자면 웬만한 거 요즘 다 넣고 있는데 연수 다니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선생님들 보험 같은 거 하실 때 보험 약관 엄청 길잖아요. 근데 내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걸 다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지금 차 사고가 났는데 어떠어떠한 차 사고가 났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면은 그 보험 약관에서 찾아준다는 거죠. 생활지도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소스를 찾아주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리면 생활기록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PDF를 막 저장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에다가 다 PDF를 넣어놓는 거죠. 그럼 제가 저장소가 되는 건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장기 결석 기준을 알려줄래?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원래 프롬프트를 쓸 때 나는 초등교사야, 뭐, 장기 결석 기준 알려줄래? 해도 불안해요.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이 드는데,
봐보시죠. 자, 이 안에서 소스를 다 찾아줍니다. 예. 여기 장기 결석 기준 있네.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근데 이거의 출처가 궁금하잖아요.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간단하죠? 누르면 얘가 이 자꾸 PPT를 하는데 PDF에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찾아줍니다. 찾아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주제를 학습시킬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뭐 저는 수업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 책을 넣어놨어요. 제 책을 넣어놔가지고 이 책에서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업무가 변하잖아요. 그럼 작년 업무 담당자의 기한문을 긁어옵니다. 우리가 50개가 들어간다 했죠. 소스 50개를 다 넣어요. 긁어가지고 넣으면 얘는 지금부터 나의 업무 보조 비서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작년에 담당자가 했던 업무들이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음. 그래서 나의 업무 비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어떤 연수를 준비할 때 연수 자료를 넣고 그 원고를 만드는 것도 되죠. 근데 사실 요즘은 이것 때문에 노트북 LM을 쓰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환각 현상이 없는 거는 중요한 걸로 처음에는 강조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굉장히 핫해요.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른 거죠. 너무나 빨라. 예. 그래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작년 8월에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스튜디오에 있는 걸로 클릭을 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 소스를 기반으로 퀴즈도 만들고 슬라이드도 생성하는 거예요. 인포그래픽도 생성하는 거고요. 자, 한번 눌러보면 자, 뱅글뱅글 돌아가죠.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끝이 나면 이 소스를 전부 분석한 마인드맵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제 마음이 급합니다. 왜 이걸 실습할 수가 없냐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자, 오래 걸리는 거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가장 빨리 만들어집니다. 자, 플래시카드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내가 수업에 사용하는 PPT를 PDF로 뜬 다음에 하셔도 되겠죠. 아이들이랑 퀴즈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플래시카드입니다. 요걸 아이들과 공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가진 PPT를 가지고 퀴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아서.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진짜 퀴즈인데 퀴즈도 누르면 뱅글뱅글 돌아갈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죠. 퀴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사지선다형 문제를 줍니다. 이걸 그대로 아이들에게 공유 버튼이 있죠. 공유해서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하셔도 되고요. 여기 만들어진 거를 점점점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공유받은 걸 들어오려면 아이들도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태블릿으로 하면 구글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 없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문제는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한 게 여기서부터였습니다. AI 오버뷰라는 게 들어왔는데 어떤 건지 한번 눌러보면요. 오늘 연수 끝날 때까지 안 될 거예요.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얘 두 개는 만들어지는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네. 나중에 꼭 해보세요. 자, 만들어진 걸 제가 들려드리면 이거 동영상인데 동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모든 국민을 AI 전문가로 만들겠다. 잘 와, 이거 들리시나요? 네. 포부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이런 야심찬 국가 전략을 내놨는데요. 과연 이게 그냥 구호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 자, 과학자, 전문가, 개발자 전부 다 선두 그룹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10분짜리 영상을 요약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 쓰냐? 내가 뭔가 긴 PDF를 다 읽어보기 힘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뭐 설거지하면서 들어볼 수도 있는 거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게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작년 8월에 나왔었는데 아, 이거를 그러면 슬라이드로 떠서 동영상에 아까 슬라이드 보이셨죠?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슬라이드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뒤집는 게 제미나이였죠. 그냥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슬라이드를. 자, 슬라이드랑 인포그래픽 보여드릴게요. 자, 인포그래픽을 먼저 보여드리면 한 장짜리 요약본이 나옵니다. 이 정말 길고 긴 PDF를 한 장짜리로 만들어주는데 연구부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왜? 학기 초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보여줄 때 학부모 총회 때 우리 학교의 비전을 바로 한 분에 보여줄 수 있죠. 굉장히 잘 만들어주거든요. 이 교육과정을 넣어가지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넣어서 인포그래픽을 떠버리는 거죠. 음. 그럼 난 학부모 총회 할 때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께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 슬라이드 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일 오래 걸려요. 만들어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글이 우리가 불편해할 거를 알고 알아서 PPT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음,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글이 많이 오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은 얘가 PPT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PDF로 만들어져요. 여기 다운로드를 받으면 PDF로 나오기 때문에 수정이 좀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수정하고 싶으시면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여기를 덮어버리면 돼요. 파워포인트 가서 여기를 덮어버리고 부분 수정을 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는 게 저는 곧 있으면 이것도 수정할 수 있게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힘들이지 않아도. 구글은 계속 그래왔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될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뭔가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지는데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연필들이 보이시죠? 자, 연필들이 보이는데 연필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발표자 슬라이드를 추천드려요. 방금 선생님들께서 한글이 많이 깨진다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한글을 최대한 줄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한번 만들어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소스를 넣었는데, 요렇게 초등학생이랑 교사 대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PPT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따뜻한 톤으로. 내가 프롬프트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톤으로, 파스텔 톤으로, 뭐 3D 일러스트. 이해되시죠? 그리고 PPT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한글이 많이 깨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발표자 슬라이드로 하면 한글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한글 오류가 많이 없습니다. 아까 그 정책 발표 같은 딱딱했던 느낌에서 내가 프롬프트만 조금 동화 같은 컨셉으로 해주라고 했더니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쉬운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네, 한글 거의 깨지지 않죠. 이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프롬프트를 어디까지 입력할 수 있냐면 저도 어제 연수 가서 어, 그 강승현 선생님께 좀 배운 게 있는데 강승현 선생님이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카리나가 설명해주는 설명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봐보실게요. 이거는 제가 카리나 버전으로 방금 설명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PPT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는 정말 많은데 나노 바나나,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에 있는 그 나노 바나나가 들어오면서 이 노트북 LM의 이미지가, 다른 것들을 범접할 수 없는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구글이, 거의, 모든 에듀테크들을 끌어가지 않을까. 이미지 한번 봐보실래요? 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어떤 사기업에서 만든 그런 PPT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클릭 한 번이면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기술은 거의 다 똑같아집니다. 이제 기술은 사용하는 것들이 다 똑같아지는데 나중에 한번 이런 거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보시면 마인드맵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 자료를 넣을 때 이 수업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과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출판사의 PPT를 다운받아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과 역사 수업이라고 했으면 그 역사 흐름을 같이 마인드맵으로 공책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요 수업을 한번 했단 말이죠. 요 수업을 한번 보여드리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은 다 똑같아져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싸움이 되는 건데, 유튜브를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유튜브를 넣고 아이들이랑 영상을 봤습니다. 아이들이랑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리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냥 저는 애들이 영상 볼 동안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애들아, 강치를 봤는데, 강치 좀 정리해볼까? 어, 여기 강치가 어떤 그 줄거리로 좀 진행이 됐는지 봐볼까? 그럼 프롬프트에다가 줄거리 위주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되겠죠. 아이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럼 우리 마인드맵으로 한번 강치 내용을 정리해보자. 어, 주요 세무력이 누구 나왔지? 다시 정리해보고, 아, 이런 게 또 나왔지? 장치는 뭐였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아이들이랑, 마지막 최종 정리로 같이, 이 슬라이드 쇼를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교환을 만들 때도요, 교환의 초안을 잡으세요. 그냥 막 엄청 잘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한글로 뭐 초안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내가 교환에다가 써야 될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늘 보여드린 이 교환 있잖아요. 이 교환의 초안은 제가 다 더 긁어서 캡처해서 넣었어요. 그린 다음에 이 노트북 LM에다 넣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어떤 연수를 할 때나 수업할 때 써야 되는 교환들도 그냥 대충 내가 몇 글자 끄적인 다음에 노트북 LM에 넣으면 예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PPT에 또 어떻게 넣었냐면 여기에 여기 설정에 음, 이 도움말인가? 이 노트북 LM에 대해서 뭐 프로 버전 설명이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캡처해서 그냥 PPT에 넣어놨습니다. 어, 여기다가 PPT에 그냥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 것들 다 캡처해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노트북 LM에다 이 PPT를 넣은 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아이디어. 그럼 조금 더 가보죠. 네. 어, 저는 그래서 교육부에서 무조건 어떤 정책 자료가 나오면 얘한테 돌려요. 돌린 다음에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봐야겠지만 이렇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유재석 소개 버전도 있죠. 이렇게 유재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지 핵심을 좀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얘로 많이 핵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뭐 다양하게 있는데 수업 사례 한 개만 더 보여드리자면 세종대왕에 대해 배운 유튜브 링크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초등학생용으로 프롬프트를 바꿨어요. 바꿔서 이렇게 학생들과 이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습은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월간 에듀테크에서는 소개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노트북 LM을 잘 쓰시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또 맞춤형 수업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우리가 노트북 LM을 쓸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노트북들이 쌓여가면 정리가 안 돼요, 이렇게. 그쵸? 공감하시나요?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끌어다가 바뀌지도 않고 뒤에로 막 밀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은 폴더별로 정리가 되죠. 폴더별로 정리가 되고 끌어다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이 노트북 LM을 쓰려면 폴더 정리가 핵심인데, 자, 가겠습니다. 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Enhance for 구글이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확장 프로그램 설치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 여기 있죠?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점점점에서 자, 자 그럼 다음에 에듀테크 월간 에듀테크 오시면 확장 프로그램이 이런 거구나 또 배워놓으시는 거죠. 크롬에다가 설치해서 나의 웹사이트를 좀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잘 사용하시고 계셨던 분은 이 인핸서라는 맞나요 발음? 네, 이거를 까시는 순간 동시에 이게 적용됩니다.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기죠? 그럼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꿀팁? 네. 꿀팁.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많이 못 받는 이유는 아시죠? 일단 30분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인데, 역시 말하다 보니까 욕심이 또 많아집니다. 지금 막 참고 있는데, 예, 일단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음, 월간 에듀테크 일단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좀 질문 나눠보죠. 예. 남으실 분들만. 네. 그래서 제가 이 월간 에듀테크를 또 마무리하는 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책을 하나 읽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거 읽어보셨나요? 어, 꼭 사놓고 새해가 되면 사는 책 중에 하나죠.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딱 처음을 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병원연. 정말 천재 같아, 진짜. 교수님, 진짜. 병원연은 말의 해잖아요. 반수. 그 켄타우로스를 비유하셨더라고요. 절반은 인공지능이고 절반은 사람인 융합형 인재가 될 것이다. 원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AI 기술은 결국 똑같아져서 방금 선생님이 저한테 배운 것처럼 노트북 LM을 배우는 건 10분이면 끝나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배우기 힘들어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편리해집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이거죠. 제가 말한 거.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인간이길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켄타우로스형 인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노트북 LM으로 돌려봤습니다. 네. 이것도 정리가 귀찮아서 인간의 역량과 AI의 역량이 합쳐지면 그 AI를 타고 있는 슈퍼 하이브리드형 인간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1회 어, 월간 에듀테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안 될 것 같고 40분으로 해야겠네요, 앞으로. 네, 또 괜찮으셨나요? 네, 이 흐름과 노트북 LM을 만들었는데요. 쉽지 않네요. 네. 자, 일단 기념비적으로 241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캡처 한번 하고 좀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눠보죠. 월간 에듀테크는 원래 그 매월 날짜를 정하려고 해요, 지금. 근데 아직 정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잘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또 바쁘실 것 같고 일단 아직은 게릴라성인데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고정을 하려고 하고요. 아,
다음 연수 주제를 말씀 안 드렸네. 네. 제가 주간으로 하긴 조금 제 한 몸 살아가기도 바빠가지고. 다음 연수 주제는 일단 제가 생각해 놓은 게 AIEP에 대해 좀 이야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다 하고 있는 AIEP가 이제 들어옵니다. 아셔야 돼요. 이거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도대체 학군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가장 핵심적인 2월 달의 핵심입니다. AIP 시도교육청에 다 들어와요. 학군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듀테크 소식, 뭐 잽퀴즈에 유튜브가 넣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안 되는 에듀테크는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런 소스들을 넣는 잽퀴즈에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아시면, 아,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에듀테크들에서 다 이런 걸 넣는구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어. 자, 갑니다. 이 AIP 학군이 에듀테크 소식. 그리고 3월 초 에듀테크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강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40분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일단. 40분으로는 안 될 것 같아. 1시간이라도 들을 생각이신가요? 아, 난 1시간이면 안 들을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아, 2시간은 서로 피곤해. 2시간. 너도 피곤해. 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 카톡방에 자료랑 이런 거 바로바로 올릴게요. 네. 에듀테크 소식 들어오시고, 2월 달까지는, 2월 달까지는 게릴라로 합니다. 게릴라로 할 거니까 마감이 좀 빨리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왜 1시간 이상으로 안 하냐? 제가 그렇게 하려면, 꾸준하려면 저도 편해야 돼요. 저도 이거, 하려면 저도 에너지 낭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12월까지 못 갈 것 같아. 예, 그쵸. 양해해 주세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핵심만 타다다다닥.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혹시 궁금하실까봐 또 소개 안 해주면 서운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셔서 제 1, 2월 연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거의 다 무료인데, 유료도 한 게 있고, 거의 다 무료예요. 거의 다 무료니까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족하셨나요? 괜찮나요? 잘 될 것 같아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가셔도 되고요. 저랑 조금 더, 지금 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저. 이제 곧 야식을 시킬 건데, 시간 있으니까 아까 노트북 LM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아까 제가 놓친 것도 있는데, 오늘 쉴 거거든요, 저. 저 이번 주 힘들었어요. 이번 주 5일 연속 그 연수가 있었어가지고, 정책 연수라 힘들었습니다. 네, 폴더 만드는 법. 자, 이거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쓰시고요. 폴더 만드는 거, 요거 자료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카톡방에 바로 올릴게요. 요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0327입니다. 0327.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수정 바로 해드릴게요. 네. 그럼 앞으로 저를 만날 때는, 어, 그, 앞으로 저를 만날 때는 노트북 LM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새로운 거 나갈 수 있겠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12월까지 가겠습니다. 네, 여기. 네, 강의 온 거 카톡방에 바로 올릴게요. 300명 넘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00명이 최대 인원수인데 이 데이터가 증명을 하는 게 노쇼율이 70%가 넘어요, 원래. 근데 제가 지금 좀 특이하게 오늘 많이 들어온 거라 50%는 안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카톡방 QR코드로 들어오신 게 좋아요. 어차피 주소로 들어오면 안 돼서 핸드폰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 다음 달에는 또 좋은 주제로 그리고 또 좋은 주제 있으면 또 추천해 주세요. 주제가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좀 더 50분 정도로 잡아서 네. 녹화본은 제공 안 됩니다. 양해해 주세요.
선생님, 크롬 웹스토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돼요. 크롬 웹스토어. 크롬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잘 되죠? 노트북 LM을 쓸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 버려도 되고,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녁이기 때문에 그 카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 1대1로 걸어주세요. 1대1로 걸어주시면 제가 다 AS 해드리거든요. 뭐 놓친 거, 뭐 필요한 거. 근데 1대1도 해주세요. 밤이니까. 네. 네, 카톡방 공지에 다 있어요. 공지. 네, 카톡방에 올릴게요. 바로. 네, 지금 연수 끝나는 대로 올릴게요. 카톡방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도 다 올리고요. 선생님들 질문도 다 받아들이고, 연수도 안내해드립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안내를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필요하시면 들어오시고요. 블로그 참고하셔도 돼요. 난 카톡방 스트레스 받는다. 블로그에도 올라갑니다. 어, 블로그요. 제 오늘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하자면 시간을 조금 더 잡아야겠다. 좀 정신없었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잡더라도 여유 있게 예, 최대 50분 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화윤 선생님, 이미지만은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실습해보시고 알게 되시면 알려주세요. 저도 이미지만 넣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확장 프로그램 정리도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겐톡 주세요. 예. 자, 그럼, 이제 카톡방은 다 들어오신 것 같고, 뭐, 소통은 블로그로 하시면 되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또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월간 에듀테크 2회 때 그 라스 하시죠? 꼭 만나요. 폐강되지 않도록. 네, 그때 봬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얼른 가서 쉬세요. 네, 빠빠.